여러분들이 그 장난을 치고 있다가 친구가 와서 갑자기 뒤통수를 탁 때렸어요. 그러면 갑자기 앞에 별이 번쩍하면서 시각적인 자극이 이렇게 멍해지다가 다시 시각이 돌아오는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아마 있을 거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뒷부분은 이 후두엽 부분들은 시각세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충격을 받으면 일시적인 앞을 못 보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죠. 이게 후두엽입니다. 그래서 후두엽은 망막에서 들어오는 시각 정보를 받아 분석하는 1차 시각 피질과 시각 정보에 대한 추가적 분석을 하는 시각 피질로 구성되어 있다. 뭐 어쨌든 후두엽은 시각과 관련된 것이 일치됐다. 이거는 맞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전두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단순한 체감각, 공간에 대한 신체 운동, 운동지각. 이거는 운동이나 체감각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게 전두엽에서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두정엽입니다. 이 머리 쪽에 있는 공간의 어떤 그런 어떤 신체적인 위치, 운동지각 이런 것들은 머리 윗부분에서 담당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3번이 틀렸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게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 걸 잘 살펴보면 일단 5번의 문제 자체는 전두엽에 대한 설명인데 그 전두엽에 대한 설명인 예에 보면 두정엽을 설명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정확하게 틀린 것인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될 것은 이 문제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안에 있는 이 전두엽의 기능, 후두엽의 기능, 두정엽의 기능, 척두엽의 기능 이런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대단히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 척두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리자, 청각직장입니다. 보세요. 머리 앞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뇌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의 그 자세들도 그렇게 그렇습니다. 뭐 골치가 아프면 앞머리가 이렇게 아픈 거죠. 그죠? 그 다음 뒤통수는 후두엽이, 이거는 시각세포라고 그랬고, 척두엽은 당연히 귀하고 가까이 있는 그 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의 척두엽의 피지는 청각세포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정엽, 요 머리 부분에 있는 이 두정엽은 당연히 공간지각하고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제 역할들을 잘 이해를 하시고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6번 인간의 정서의 구체적인 자극과 반응은 중앙신경체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 때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6번 같은 경우에는 2번 편도체는 외부 공격과 공포에 민감하다. 맞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시상하부는 제가 이야기했죠. 항상성을 유지시키고 정서와 관련이 있다라고 했고 변형계는 인간의 기본 동기와 감정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도에 발달한 인지 논리적 중심의 체계, 고도로 발달한 인지 그 논리와 중심의 체계는 대표적인 게 대뇌피질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대뇌피질 중에서도 특별히 고도의 정신 능력을 관장하는 것은 바로 전두엽이라는 표현을 이야기를 했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것이니까 잘 정리하시고 특별히 그 편도체 그다음에 특히 변형계 정서와 동기 뭐 감정 이런 것들은 변형계 이런 거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7번입니다. 7번 인간의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인간의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에서 자 1번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런 구조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부위는 수상돌기 안에 수상돌기가 아니고 그 유전 정보는 그 안에 핵에 해당되는 세포체에 해당되는 것이죠. 핵을 가지고 있는 세포체. 그다음 2번 인간의 감각과 지각은 신경계의 작용과 관련이 있으나 인지 및 감정은 신경계와 관련이 없다. 아닙니다. 인간의 인지 지각, 감정 이런 것들은 신경계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다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번 도파민은 운동, 학습, 주의, 정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도파민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도파민은 시상하부나 뇌하 수체를 연결한 짧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어떤 그 운동 조절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도파민은 운동 능력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도파민은 실제로 이제 주의 집중력 이런 것들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분열증에 이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면 이런 운동 능력, 학습, 특히 주의력, 정서 이런 것들이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죠. 이것이 도파민에 의한 영향인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세로토닌, 기분, 배고픈, 수면, 이거 뭐 딱 맞는 이야기입니다. 세로토닌 하면 여러분들은 이 수면과 각성 뭐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8번입니다. 뉴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뉴런. 자, 1번 같은 뉴런의 종말 단추는 다른 뉴런으로부터 오는 정보를 수용한다. 이거는 뉴런의 종말 단추는 다른 뉴런으로부터 오는 정보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게 선택적 투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그러니까 그 뉴런 안에 플러스 자극들이 잔뜩 있으면 마이너스 자극들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자극을 수용해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의 간극을 더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이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뉴런은 선택적 투과성을 가지고 있어서 선택적으로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지 그냥 단순한 수용의 기능만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자, 9번입니다. 신경전달 물질과 그 기능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2009년도에도 이런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신경전달 물질과 그 기능, 특히 도파민 잘 보세요. 쾌락, 즐거움, 정서의 경험을 주는데 공급이 부족하면 정신분열증이 유발한다. 아니라고 그랬죠. 공급이 과잉되면.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설명할 때 도파민은 정신분열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까지 여러분들이 시험의 문제에 나왔다고 그것만 외우시면 안 되고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었을 때 정신분열증에 걸릴 확률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까지. 파킨슨병은 도파민이 어떻다고요? 도파민이 줄어들 때. 그죠? 그런 것까지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잘 보시고 하시면 좋겠고요. 노르에피네프린, 그죠? 기분, 우울, 이런 것들과 관련있다고 그랬고, 세로토닌은 수면, 뭐, 이런 것들과 관련있다고 그랬고, 아세틸콜린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부족하면 알츠하이머 병이 유발한다. 뭐, 이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어쨌든 이 생리심리학에서는 이 세포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현상들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 뇌의 특정한 부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거 조금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신경전달 물질은 어떻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 좀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지선다형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있습니다. 1번, 학자와 주요 연구 내용을 연결한 것 중 옳지 않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학자와 연구 내용을 연결한 것 중 옳지 않는 것은 되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여기 이제 보시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세페리라는 사람이 두 방구의 기능 차이를, 사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학자들은 요 브로카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휴벨과 그리고 이제 이게 위셀이라는 이 사람의 연구 같은 경우는 대단히 이제 중요한 어떤 포인트이긴 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학자들이 여기 이제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그리고 답은 사실은 옳지 않는 것은 4번입니다. 4번. 그래서 뇌 쾌락 중추에 대한 연구 같은 경우에는 올더슨하고 밀리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브로드벤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쾌락 중추에 관한 실제로 연구를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쾌락 중추 같은 경우에는 특히 쾌락 중추는 올더스와 이렇게 밀리 같은 경우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연구를 했지만 이 브로드밴드 같은 인간의 수행에 관련된 생각, 정보를 뭐 이런 것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지금 이 오지선단의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굳이 외워둔다면 좀 전에 이야기한 브로카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브로카 실어증에 관련 이야기를 하게 될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실어증과 실어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표현이 잘 되지 않는 브로카 영역에 문제가 있는 이게 영역이 있고 베르니케 영역은 이해를 잘 못해서 발생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브로카라는 사람 실어증과 관련이 있다. 이거는 맞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휴벨과 위젤 같은 경우에는 시각 피질의 세부 특징 탐지기를 이야기했던 유명한 학자들입니다. 어쨌든 이 한 2번하고 5번 학자들만 외워두시고요. 1번, 3번, 4번 학자들은 뭐 여러분들이 외워두지 않으셔도 시험에는 큰 무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